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재단채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단채권의 의, 재단채권의 종류,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일반 재단채권과 특별 재단채권이 있죠. 일반 재단채권은 473조, 그 다음에 나머지 개별법이 흩어져 있는 걸 특별 재단채권이라고 그러죠.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재단채권의 본래적 의미는 파산 선고 후에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파산 절차의 수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이 재단채권으로 정한 것은 주로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 배당 등의 파산 절차로 인한 비용 등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입니다. 그러나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과 같이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파산 선고 전이나 후에 생긴 것인지 불문하고 재단채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성질상은 파산 선고 후에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파산 절차의 수행으로 인해 생기는 채권, 이게 가장 본래적 의미의 재단채권인데 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나 임금 등 파산 선고의 전후에 생긴 것인지 불문하고 재단채권으로 이제 격상된 게 있다는 얘기죠.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파산채권과 같지만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 채권 신고, 조사 확정과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파산채권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재단채권자는 직접 파산관제인에게 재단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파산관제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는 점에서 별채권과 비슷하나 별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임에 비하여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환치권과도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재단채권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재단채권은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그 종류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단채권은 일반적으로 법 473조 각 호에 열거된 일반 재단채권과 그 밖의 특별 규정에 따른 특별 재단채권으로 구분하는데, 일반 재단채권은 그 내용에 따라 첫째, 파산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청구권 1347호의 비용과 청구권입니다. 1347. 파산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청구권 473조 1347호의 비용과 청구권입니다. 두 번째, 파산재단이 이익을 얻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은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청구권 473조 568호의 청구권입니다.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이 이익을 얻고 상대방은 손실을 부담한 상황에서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청구권을 재단채권화한 거 473조 568. 세 번째, 사회 정책적 교류에서 인정되는 청구권 2호, 9, 10, 11. 2호는 조세죠. 9에서 11, 임금, 신원보증금, 재해금 이런 걸 겁니다. 이 구분에 따라 변제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변제의 우선순위는 477조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단채권은 크게 1호부터 11호까지를 3개로 구분한다 이겁니다. 파산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청구권, 비용 1347, 그 다음에 상대방이 손실을 부담하게 되면서 형평을 기하기에 인정되는 거 568, 나머지는 사회 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되는 거 2, 9, 10, 11. 다만 법은 특별재단채권은 물론이고 일반 재단채권에 대하여도 그것이 재단채권이 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데, 이는 파산채권과 다릅니다. 오히려 개개의 채권마다 공평의 이념이나 정책적 이유에서 그 밖의 권리와 특별히 다른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따라 반드시 보편적인 것은 아니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좌우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재단채권을 보겠습니다. 제1호,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에 대한 청구권, 법제 473조 제1호입니다. 파산 신청에서 파산 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재판상의 비용으로
파산 절차 수행에 있어서 불가결한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산 신청에 관한 비용, 각종 결정 등의 공고 비용, 채권자 집회 소집 비용 등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파산 절차의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과 예납을 한 채권자가 재단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 파산 신청의 경우에 재단 채권이라는 얘기죠. 예납 비용. 그러나 채권조사의 특별기일 소집 비용, 각 채권자의 파산 절차 참가 비용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 전의 보존 처분에 관한 비용은 재단 채권에 해당하나 채권자가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거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한 경우의 집행비용은 파산관제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에 불과합니다. 이 재단채권으로 이제 1호가 있죠. 재판상의 비용 청구권. 그 다음에 이제 2호가 국세입니다. 조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등 473조 2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생긴 것에 한해서만 조세는 재단채권이 됩니다. 파산 선고 전의 원인은 모든 조세가 다 재단채권이 되고 파산 선고의 원인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해서 재단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지방세 같은 조세채권이나 국세징수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본래 파산채권이어야 할 것이죠. 파산채권이라는 게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상의 청구권이잖아요. 원래 파산채권이어야 할 것이나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재단채권을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예산에 직결된 세입 수입을 확보한다는 특별한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이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 등은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을 취급할 근거 내지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단채권을 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시기적 제한을 두는 시기적 제한을 두는 것을 입법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습니다. 각 조치돼 보죠. 전병서, 이영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논문에 뭐 아직까지 입법론적 비판이고 지금 현실은 입법인 뭐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 등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제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재단이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3호. 파산관제인이 미리 받을 비용이나 파산관제인의 보수 및 특별보상금, 감사위원회 보수, 채권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파산재단이 관리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환할 비용 또는 보상금, 파산관제인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작성 비용, 파산관제인이 관제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비용, 우편비용, 보조인이 급여, 파산재단 사무실 및 사무기기 임대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비, 임차한 창고의 사용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매각수수료,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부인권 행사에 관한 소송비용, 배당공고, 배당률 또는 배당액 통지비용 등 파산관제인 관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환가에 관한 비용, 배당에 관한 비용입니다. 파산 절차의 수행에 있어서 불가결한 비용 중 법제 473조 1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전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파산관제인이 선임돼서 활동하는 일체의 비용은 다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이죠. 이 3호에 해당합니다. 1호, 3호, 13, 1357 이게 이제 비용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4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제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됩니다.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 채권으로 하는 취지는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의 관리 청구권에 기초하여 그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전체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므로 파산관제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 이상 파산관제인의 법률행위가 결과적으로 파산재단에 불이익하거나 파산관제인이 불법행위로 인해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이라도 파산재단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파산관제인이 직무를 행하면서 체결한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도급, 화해 등의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이 취득한 청구권뿐만 아니라 파산관제인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취득한 손해배상 청구권, 파산관제인이 쌍방 미행 쌍무계약 이행을 선택하고도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이 원상회복 청구권, 파산관제인이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였으나 파산채권을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위신고한 파산채권자의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 파산관제인이 파산 절차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가지게 된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 이건 4호에 의한 겁니다. 3호가 아닙니다.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 후에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차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죠. 2014년. 이거는 개인 파산에서 했죠. 아주 유명한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 임금 늦게 줬다가 그 손해까지 다 지연이자까지 다 물어내라. 관제인이 재단채권이다. 파산관제의 불법행위는 부작위한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5호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사무관리를 한 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나 파산재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한치권과 별채권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치권의 대상인 주식의 명의가 채무자로 남아있어서 파산관제인이 그 배당을 받은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한치권의 대상물을 파산관제인이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파산재단에 편입한 경우 한치권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 별채권의 목적인 재산이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었는데 별채권자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금액이 잘못되어 파산관제인에 교부된 경우에도 별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후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갖게 되는 구상권은 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채무 소멸이라는 이익을 얻은 파산재단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이 생긴 청구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와 종전에 거래관계에 있던 자가 파산 선고 후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고는 실제로는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착오 송금된 것이 사실이라면 파산재단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은 송금된 돈을 반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거는 저도 실제 개인 파산에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돈에 500만원인가? 500만원이 입금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착오로 송금을 해서 그 사람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 사람이. 이기고 그 근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재단채권으로 봐서 이제 조치를 했죠. 그래서 이건 저도 아주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착오 송금. 이게 진짜 가끔 있군요. 그 다음에 이제 6호입니다.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게 생긴 청구권. 6호. 위임은 한쪽 당사자의 파산으로 종료되고 위임에 의하여 수임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인 위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며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여된 대리권은 대리인이 파산으로 소멸합니다.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데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러한 긴급 처리로 인하여 생긴 보수 청구권이나 비용 상환 청구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파산 선고 후 파산관제인이 현실적으로 사무를 넘겨받기 전에 수임인이 위 긴급 처리 의무에 기하여 자신이 부담을 한 사무 처리 결과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이 되므로 수임인의 행위에 기한 보수 청구권의 비용 상환 청구권 등을 재단 채권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임인이 급박한 사정이 있는데 위임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닌 위임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수임인이 파산 선고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파산 선고 사실도 알지 못하고 위임 사무를 처리한 때는 이로 인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 생긴 채권에 관하여 수임인은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4. 법제 35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제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473조 제7호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 선고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때는 파산관제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쌍방미행 쌍무계약이라죠. 쌍방미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이 채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권리는 본래 파산채권으로 될 것이 입법에 의하여 재단채권으로 격상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한 채무이행으로 파산채권자 전체가 이익을 받고 따라서 그 대가인 상대방에 대한 채무이행을 파산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본래 재단채권이며 파산관제 이행 선택을 통하여 재단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와 상대방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하는데 반면 상대방이 파산재단에 대한 권리가 일반 원칙에 따라 파산채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대가성이 침해되어 상대방에게 불공평하게 되므로 공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이라고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견해가 대립되지만 어떻든 재단채권입니다. 그래서 입법에 의해서 격상되었다는 설이죠. 이거는 공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원래 본래적으로 재단채권이다. 이렇게 이제 파산선고나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때까지 생긴 청구권. 이건 전형적인 게 임대차 같은 거죠. 임대차. 파산 선고 당시 유효하게 계속되는 쌍무계약 가운데 한쪽 당사자의 파산 선고가 계약의 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의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이력이 생깁니다. 고용인 사용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제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사업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파산관제는 채무자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를 하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서면으로 통지할 효력이 생기므로 근로계약은 파산관제인이 서면에서 통지한 해고 시기에 종료합니다. 이처럼 파산 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의 상대방은 해지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쌍무계약에서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한 것입니다. 파산 선고로 인해 해지된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가운데 법 제473조 8호에 따라 재단의 채권이 되는 것은 파산 선고 시부터 쌍무계약이 해지되어 종료할 때까지 생긴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은 자의 부양료 473조 9호 구파산법 38조 제9호는 파산자 및 그 부양을 받은 자의 부조료를 재단채권을 규정하면서 법 182조 1항 및 184조는 부조료의 급여를 위하여는 제1의 채권자 집회 결의, 채권자 집회 전에 법원의 허가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을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면서 구파산법에서 같은 부조료의 급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 규정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단채권은 이수변 호사님이
개인 파산 관제 절차 이론과 실무에서도 자세하게 했죠. 1호부터 11호까지. 다시 복습입니다. 사실은 뭐 똑같습니다. 법인 파산, 개인 파산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473조 1호부터 11호까지 그대로 있고 특별재단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뭐 해석하는 거 똑같습니다. 다만 이 지금 책을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설이 돼 있어서 좀 이 책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산 절차, 채권 시부인도 그렇고 파산의 어떤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 법인 파산 책이 훨씬 잘 돼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좀 축약이 돼 있죠. 그 정도로 뭐 깊이 알아서 문제가 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개인 파산에서 그냥 뭐 재단 채권이나 이런 게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은 조세 정도, 그 다음에 임금도 거의 없습니다. 문제되는 게 조세에서 뭐 파산 선고 전, 그죠? 그 정도지 특별하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이기 때문에 한번 쭉 보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조세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재단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 파산 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 오늘은 1호부터 일단 9호까지 쭉 읽었습니다. 복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복습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